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왔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와서 그렇게 좀그 촛불을 갖다 끄고 정리를 해야지. 사람이 30명이 앉아있으면 그 촛불이 던져서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가서 누구든지 그게 뭐가 좀 초가 바람이 에어컨 바람하고 선풍기 바람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불이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나면 그 닦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닦아야 되고 그렇게 금방 보고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금방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이미 이게 지금 초가 내가 담아보니까 녹아서 줄줄 흐른 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쪽 거. 이제 그건 어디서든지 길거리 가다가도 보도블록이 하나 깨져 있어도 내가 시민이다 생각하면 그게 깨져 있는 보도블록이 보이고 그걸 고쳐야 될 것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수치 작주라는 말이 내가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있으면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만 들어앉아버리면 이제 바깥에 보이질 않는다. 보이질 않으면 그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많이 도달해요. 그래서 집안에 살면서도 그 집안에 불이 나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그냥 감각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른 집이나 문이 열려있든지 말든지 곰팡이가 나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 시작하면 그건 전부 다 그 사는 집하고 나하고는 그 도량하고는 전부 다 남이야.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신도들도 드나드는 그게 풀이 한 폭이 나 있으면 아 내가 저걸 언제 와서 뽑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청소가 안 됐으면 청소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져야지 법당에 그냥 와가지고 내 생각만 갖고서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 하는 것만 하고 왔다 갔다 그런 다음에 그건 유지가 안 돼. 그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돈을 갖다 많이 내서 전부 다 돈 관리하는 사람을 도와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벌써 불이 여러분이 의식할 때부터 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 앞에서 보고서 다 뒤로 돌아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앞에 보고 다 있었던 거야. 보고 있었는데 초가 녹아서 이제 줄줄 흘러서 1시간 가까이 녹아서 지금 여기 한번 봐보라고 와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제 아무도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못 봤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사람도 들어와서 보면 그냥 눈 안에 하나 싹 다 들어오는 것이지 그게 뭐 따로 보이나요? 따로 꼭 그걸 보려고 그래 보이나요? 그럼 보면 아 저거는 위험하구나. 저 초가 녹아서 저렇게 됐구나. 바람이 어디서 왔구나. 금방 다 알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위험한 지경이 되더라도 전에 그러더라고. 누가 한번 법당에 저기 초를 누가 저 탱화에다 캐놔가지고 탱화에서 촛불이 저기 붙어 올라가서 저 붙는데 아 그러면 얼른 끌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찾으러 뺑뺑이 돌아다녀. 그래서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면 내가 안 보이면 불 놔도 가만 놔둘 거예요. 그런 것은 매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라. 어디서든지. 그 국가를 생각을 해도 국가도 그게 국가라는 것도 내가 국가의 한 구성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정치하는 데도 투표를 하면서 생각을 갖고서 투표를 이제 하고 그렇게 하겠지. 하고 그래야 이제 조금씩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또 투표할 때만 잠깐 장난치고 그 사람 4년 동안 끌어내리지도 못하고 5년 동안 그냥 나라 다 망가뜨려 놓고 내려가더라도 그 뒤에 가서 뭐 뒷북 쳐봐야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느냐. 전에 달라이라마께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법문하시는데 이 마이크가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게 끈이 떨어졌어.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시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있는 것도 내가 이제 대만에 가서 그걸 볼 때 대만에 자지공특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처음 가는 신도가 걸레부터 들어왔어. 딱 1시간 정도는 걸레갖고 닦을 것도 없는데도 싹 닦고 가고 우리는 내가 풀을 메고 있으면 아이고 스님 이 아래 것들을 시키지 스님이 그걸 하고 앉았습니까? 그러고 지는 쏙 가고 지는 내보다 더 위에 것이지. 그건 말 한마디가 그건 얼마나 박복한 상황을 만드는지 이제 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를 갖다 잘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 저쪽에 에어컨도 바람이 이게 좌우로 스윙을 하게끔 그렇게 해놔놓고 바람이 저쪽으로 갈 때는 촛불을 갖다 휘날리게 해서 소농이 떨어진다는 것을 갖다 그거 정도는 그냥 안 봐도 눈을 감고 있어도 에어컨을 틀면서 알 수 있는 일이고 아 바람이 어디 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금방 아는 일 아니에요. 그걸 말을 해야 알아. 그 자기 집에서 사는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다 똑같아. 그건 신경이 연결 안 돼 있어도 그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자기 집에 사는데 저 바깥에 외지에 나갔다 손 치더라도 자기 집에서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돌아가는지는 다 감각이 있지. 그래서 조그마한 복지관 하나에 기관장을 하더라도 기관장이 그 아래 그 기관장 생각이 못 미치는 곳에 신경이 안 미치는 곳에 그거가 사고가 난다. 100번 그것을 사고가 나게 돼 있어. 뭐 거기 회계장부 이건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뭐 어느 구석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다 그렇게 나게 돼 있고 그렇단 말이야. 몇 번째 개성이죠? 그리고 나서 출가자는 먼저 계하게 전념하라. 델레게탈계 계율 등 많이 듣고 의미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라. 이게 이제 여기에 별해탈계하고 나온 것은 이제 해탈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해탈계라고. 해탈계 그러면 해탈이란 말은 그 깨닫는다는 뜻이죠. 깨닫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율은 필연적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도구란 말이에요. 계율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수행을 해도 다른 수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별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가 얘기를 갖다 교도소에 가서 배우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꽉 찰 때 자꾸 더 불어난대. 재수자들이. 나 그래서 앞으로 교도소를 갔다가 한 20년 안에 지금 있는 숫자만큼 지어야 될 거라고 그랬어. 지금 있는 숫자보다도 더 지어야 될지 모른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고. 지금 죄를 안 짓는 걸 가르치질 않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점수 많이 받아 좋은 학교 가서 돈 벌어라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 외에는 우리가 가르친 것이 없어. 학과목이 다 짜여져 있어도 도덕 과목 지금 강의도 안 하지. 도덕 선생님 누가 제대로 있긴 하나. 애들이 출세만 하면 된다고 어린 애들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70점 이하가 되면 스포츠 선수들도 70점 이하가 되면 전부 다 스포츠를 못하게 해. 수업시켜놔. 그냥 우리처럼 대충 봐주고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복싱 선수고 야구 선수고 나중에 야구를 못하게 됐을 때 사회 밑바닥에서 절절 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든다. 지금 죄를 안 짓는 방법을 갖다 가르치질 않아. 온통 사회가 지뢰밭이 되어 있어. 이게 전부 다 교육에서 나오는 일이거든. 교육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교육적으로 가정은 이미 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 가정은 교육을 아주 포기한 지 오래돼서 가정에서 부모 보고 존댓말 쓸 줄도 몰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모 보고 존댓말 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부모를 구타하는 사건이 몇십 배 늘어날 거야. 그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도 어느 시점 돼서 좋지 않은 관계가 이어질 때는 두드러 팰 수도 있고 부모를 갖다가 위해를 가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서로 예의가 없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의라는 것은 공자의 얘기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의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관계야.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건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파멸이 온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학교에서 예의도 안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이미 교육이 파괴됐고 사회 어느 구석에서 교육을 시키는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온 애들은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가정이 해체되는 그 시기쯤에 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좀 꺼버리죠. 시기쯤에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20대, 10대, 30대 요 사이는 아마 그 심각한 교도소에 보통 0.1% 정도 그냥 치안이 잘 유지되는 정도라 그러면 0.1% 정도의 재수자 정도예요. 아마 0.2%만 넘으면 한 10만 명 정도가 법급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찰 인력도 배가 더 늘어나야 될 거고 재판 인력이나 이런 데 예산 투입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쪽까지 전부 다 본다고 사회적 비용이 국방 예산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증가폭이 빠르대요. 굉장히 증가폭이 빠르고 그리고 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여성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여성 범죄가 교도소 안으로 수속되는 여성이 다른 때 비하면 1.5배 이상 늘어난다. 여성도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의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등등의 생각들을 갖다 우리가 해본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 가운데 한 군데도 살아있는 데가 없어. 세 군데 가운데 하나도 살아있는 데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뒤에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큰 죄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내 소장한테 들으면서 나도 이제
그래 서리라 하고 항상 그렇게 되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을 했어. 상당히 많이 늘어났대. 늘어나서 미결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기결수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그 온갖 이제 그 범죄 유행들도 굉장히 패턴이 다양해서 복잡하다고 그렇게 이 사회는 살아가는데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규범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규범이라는 것은 상대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는 상대를 아주 힘들게 하지 않고 상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이기적이고 나만 살아가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범법자만 양산시켜 가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여러분 총으로 조준 사기를 갖다 해서 경찰을 갖다 죽였다. 그런데 단독범이래. 아까 뉴스 보니까 단독범인데 그것도 안에서 어디 무슨 공간에서 사격해서 저격하는 것을 전부 다 연습하고 저격하는 총도 특별히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했다는 거야. 우리가 미국이 지향하는 그런 식의 사회를 갖다 봐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돼서 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기초적인 윤리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회 안에 범위 안에서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과보를 하는 그런 식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엄청난 과보를 범할 것이다. 성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단도 출가자가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렇게 규범을 지키고 살았을 때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 다 이미 증명한 제도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자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뭐 이 계획도 좀 고쳐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짱근 이상한 소리들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욕심을 포기해 들어가 한 것만큼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성가 사회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서로 나누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서 다 증명된 얘기더라고. 그래서 출가자는 반드시 계를 갖다가 받아 지니고 반드시 이 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그 계가 안에 계목들이 안에 분명히 그 큰 스님들이 옛날 대도인들이 전부 다 주소를 다 해놨어. 요거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갖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헌법 질서를 잘 안 지키고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도 지키지 않고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대혼란과 국가적인 재정적 손실과 인력적 손실들을 갖다 대이미지 손실 등을 만든 것과 똑같이 우리가 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이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참 한국 성가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면 신도들은 그냥 절에 빌로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계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계를 갖다 받은 것도 그냥 무슨 뭐 어디 개첩 받아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관 속에 넣으면 내가 여수에 와서 기절을 뻔 게 전부 다 그런 거야. 장롱 속에 누가 죽었다는데 가서 보니까 뭐 한 20개, 뭐 10개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나와.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보물 것도 있어. 동산 스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개를 갖다. 아주 옛날에 묵담 스님한테 받은 개첩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를 지키느냐면 하나도 안 지켜. 한 개도 안 지켜. 그거는 그냥 부작에 불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5계를 지키잖아요.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5계를, 3기 5계를 갖다 필연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다니면서 신도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술에 쩔어야지. 나는 술에 쩔어서 1년에 손해를 보는 것이 술로 인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몇십 배 손해를 본다고 하세요. 국가 자체가. 그래서 출가자는 계를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돈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계를 지키는 것이 도야. 그래서 제가자는 5계를 지키고 남방 쪽에는 8가지 계를 지키게 돼 있어. 환경이에요. 8가지 계를 지키고 있고 이거는 우리는 4분율을 따라서 5가지 지켜야 돼요. 근데 요걸 안 지켜.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 필요한 것만 편식을 한다고. 아이 법문 들으니까 재밌고 좋대. 그거 들으러만 가고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하고 수기하라고 그러면 나는 부담 싫어봤어요. 굉장한 이기적이야. 굉장한 일이야. 그거 안 좋아.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 공부라는 것은 이 욕심을 떨쳐내기 위한 작업들인데 욕심을 떨쳐내기 위한 작업들은 다방면에서 진행돼야지 다방면에서 진행이 안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출가자는 계를 전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티베트 그 강원에서 보니까 계율만 가지고 2년인가 가르쳐. 율만 가지고 2년을 싹 가르쳐서 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 종단 정치를 갖다 하는 그런 속인 같은 사람들하고 또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은 계를 안 지키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단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무슨 뭐 대처성 승려가 아니라 그랬다고 항의가 들어왔더라. 그 승려인가 그럼? 승려라 그럴 때는 삼위도 승려라고 하질 않아. 삼위라고 할 때는 삼위는 예비 승려지 승려라 하질 않아. 승려라는 것은 비구계를 받고서 정식으로 된 사람을 승려라 그래. 그러니까 대처성은 승려가 아니지. 비구계를 받은 적도 없고 비구계를 받았으면 부부생활을 갖다가 결혼한 상태에서는 비구라고 하질 않지. 비구는 명료하게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바로 했지. 그러면 저거들 듣기 좋아라고 대처성도 그럼 승려입니다 그래? 내가 법상에 올라서 법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비구는 이제 그렇게 제가자는 5계를 받고 그 다음에 출가한 20세 미만의 그 예비성들은 10선계를 받고 또 그 비구계는 250개 348개 비구니계 받고 그 다음에 보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금강성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다 계를 갖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그 성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단법은 뭐에 근거를 하느냐면 구세님 가르쳐 주시는 계학에 근거를 하고 있다. 계학의 계율에 근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4분율이 주로 이제 되는데 남방에는 또 달라. 다른데 그 안에 비구계하고 비구니계 용은 다 똑같아. 그쪽에 이제 대성계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별해탈계라는 것은 별해탈 7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계학은 특히나 어떻게 하면 이를테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지를 안에 내용을 다 알아야 돼. 그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런 내용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뭐 살생하지 않는 것만 기다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를테면 이런 것도 살생이란 말이야.
노인네가 그 어머니가 뭐 90살 계시는데 돌아가시라 그런다. 그런데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죽더니 말은 놔두시오. 살생이다. 수없는 살생들을 갖다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생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병원에 병원법이 의사가 치료를 거부했다. 그럼 구속이야. 끝까지 치료를 하게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지거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밥이나 잘해주고 죽더니 나한테 놔두시오. 이제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수박 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뭐 칼을 가지고 뭘 죽였다 이렇게 하는 것만 살생이 아니고 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 한 것을 갖다가 다친 사람을 놔두고 안 다쳤건 안 다쳤건 간에 차 부딪힌 걸 놔두고 도망을 가면 문제가 가중처럼 되냐. 살인 미수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다쳤을 수 있고 다쳤을 경우는 그대로 방치했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 여수시내 무슨 국장은 말이야 음주 사고를 해가지고 그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사고를 냈으면서도 국장으로 승진했다며. 무슨 소리야 이게. 가위직 같으면 또 언제 모르지만 고위직이고 다른 직은 회계직 같으면 모르지만 복지야. 그런 행위들이 윤리관 자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윤리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꼭 계율을 잘 배우고 우리가 5계를 이제 제가 자들은 5계를 지킨다 그러면 5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안에 알아야 돼. 어디까지를 내가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아는 것이 좋단 말이야. 이건 내가 그냥 시청 얘기를 내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난 얘기야. 신문에 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고 얘기했다 그러지 마. 그래서 이 룰을 사액은 승가의 공간에 룰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계율은 아주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개정의 사막이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신도들도 3기5계는 이건 필연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작은 허물을 알고 허물의 근원들을 끊어라. 끊어야 할 것인 57가지로 알려진 것들을 힘써 반드시 살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작은 허물이 아니라 큰 허물이건 작은 허물이건 작은 것까지 살피라 그 얘기예요. 작은 것까지 살피는데 이건 정지야.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을 다니고 남방에서도 무슨 빗바사나를 하고 이랬다 손 치더라도 계율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을 꼭 하고 그 경을 부처님 말씀을 꼭 배우고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좋으냐면 그럼 고통이 안 일어나니까. 힘들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 바른 알아차림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바로메타가 서 있어야 되거든. 내가 서 있어야 이게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모른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공부를 갖다 하면 여러분도 5개지만은 5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5가지 이것을 갖다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서 이 과보가 오는가, 또 지금 내 습관을 보면, 또 지금 받는 과보를 보면 뭘 잘못했기에 이 과보를 받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알 수가 있지. 이 57가지는 이제 아마 이게 유식론에 나오는 번뇌의 그 악업의 신 7가지일 겁니다. 자, 분노는 마음의 혼란이며 그 후속된 것은 앙심이네. 은닉은 제약을 숨기는 것이고 악의는 제약에 집착하는 것이라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율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실제 이루어지는데 분노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게 꼭 집에 불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집에 불난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공덕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아무리 이를테면 부부끼리 아무리 10년간 잘해줬다 손치더라도요, 뺨싸대기 한 번 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10년간 잘한 것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요, 다 날아가 버리고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땀 맞은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방어 기전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티대바께서 입불 행문의 비유를 할 때 근초더미에 성냥갑 갭이 하나 갖다 대는 것 같더라. 더미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성냥갑이 작은 거 하나로서 불 다 태워버려요. 분노 하나로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다 됩니다. 원수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불이 나면, 집안에 불이 났을 때만큼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전혀 안 돼요. 성질이 나면. 누가, 기재부인가 무슨 교육부? 무슨 국장인가 뭘 하는 놈이, 솔직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이 웃기지도 않게 지금 호들갑을 떨대. 지금 호들갑을 떨는데 그런 얘기 흔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어.
그 거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무슨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 박정희 군사 독재가 뭐 기여한 게 있다고? 아이, 미국이 1% 정도 되는 사람이 끌고 가긴 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은 전부 다 민주주의 투표에서 뽑아.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 잘 되었겠어. 엄청 잘 됐어. 교육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가 그랬으니 오죽 교육이 잘 되겠어. 우선 국민을 갖다가 학생들 갖다 쥐새끼로 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술집에 나왔대. 술집에. 그럼 술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술집에 나온 것은 이 술이라는 것은 긴장을 갖다가 풀어버리기 때문에 해제가 돼버리면 그 안에 속얘기가 지중진담이라고 술 쳤을 때 속에 숨겨놨던 얘기가 더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래가 뭐 경향신문인가 어디 그 신문 기자하고 둘이서 싸움을 하면서 빡빡 우기면서 지 얘기가 옳다고 국민들은 어차피 동물 같은 것들이고 그건 어차피 1%가 이 나라를 지고 간 것이고 군부 구태타를 해도 그건 옳은 것이고 문창극이가 6.25 사령과 일제 그 식민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가 막혀서 그 사람 저 일본에 가서 총기를 한번 딱 맞거든. 그래서 분노는 갖다 이제 그 마음에 불난지와 같은 그 혼란이고 또 분노심을 일으키면 그 원망심이 같이 뒤에 따라와요. 그래서 국가도 제일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퓰리즘 하면서 포퓰리즘 가운데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이북처럼 삐끗하면 뭐 제국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국제 질서라는 게 주먹 세고 돈 많은 놈 쪽으로 기울어지지. 그놈들이 안 나눠먹겠다는데 그거 못 살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심만 쌓아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 원망이 결코 어느 시점 되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이 돼서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숨기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은 더더욱이 이건 큰 죄악이야. 자기 잘못을 허물을 숨기는 것은 자기 허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갖다가 숨기고서 은폐하고 아니라 그러고 하는 것은 오늘 또 청문회 나와서 대본에 제가 술을 먹었지만 술도 제 입으로 먹었고 그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긴 했지만은 입 밖으로 내놓을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사표 바로 내고 사표를 냈냐고 물어보니까 뭐 법으로 못 내게 돼 있다. 못 내고만 사표장 던져놓고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요. 조사 중에는 사표를 못 내게 하든 말든 사표장을 던져 지가 내놔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어정쩡한 소리를 갖다가 국민을 전부 다 동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어정쩡한 소리를 해요? 그 기고만장 해가지고 이것들을 기득권에서 다 끌어내려야 돼. 이것들 기고만장 해가지고 저들이 정책을 하나 세우면 밑에 맞든지 안 맞든지 끝까지 밀어붙여버리고. 이 이제 악의는 제약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그 소장이 그 얘기를 소장이 아니고 밑에 나를 안내한 교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 뭐라 그래? 재판을 할 때는 굉장히 재판 끝나는 때까지는 어쨌든지 적게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버틸라고 이제 하다가 딱 대부분까지 해가지고 판결 나고 나면 들어오면서 그런데 아이고 이리 시원하다는데 들어와가지고는 아이고 차라리 그냥 시원하다. 차라리 그냥 이제 한 보름 지나고 나면 차라리 이어서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괴롭고 이게 자꾸 이제 숨기고 제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 재판 받는 동안은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지가 제일 잘 알잖아. 재판 후고 그냥 아주 빠꾸미가 돼가지고 싹 당한다. 지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그런 것은 아주 허물을 숨기고 자꾸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그럴 때가 가장 괴롭다. 가장 괴로워. 전에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며느리를 얼마나 옛날에 구박을 했던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러더라는 거야. 아가 내가 잘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눈물이 핑 돌면서 아이고 어머니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식은 밥만 먹게 하고 어떤 데는 신밥을 안 먹었다고 구박을 하고 내가 그랬다. 잘 못했다. 그래야 이제 아유 어머니 그거 다 잊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하다. 평생을 그걸 듣고 살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악을 부리다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졌으면 그렇게 됐겠어. 그 안두희 씨를 보면 참 안두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이승만 씨도 외국에 나가서 쫓겨나가서 죽었을 때 자기 명령에 의해서 안두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자기가 비워온 것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 백범을 갖다 죽였다는 거. 그런 박정희가 누구야 장준하 죽인 것도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 얼마나 그런 것을 갖다 권력이 있을 때는 은폐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세상 30년, 40년 만에도 밝혀지고 다 그런다고. 자, 속임은 해독시키는 것이고, 기만은 속이는 일련의 마음이라네. 질투는 다른 이의 공덕을 괴로워하는 것이고, 인색은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전부 다 부처님 마음에 반대되는 얘기들이에요. 부처님 마음에 전부 다 반대되는 얘기다. 우리가 이제 남을 속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속인다라는 것은 저 상대가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지 못하게끔 현혹시키는, 왜곡되게 알게끔 하는 것이야.
지금 우리도 국민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세월호에 지금 조금씩 자꾸 드러나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도 거기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철근을 실으면서 그 평행수를 갖다 다 뺐다. 그러니까 이 배가 가다 가라앉으니까 누가 그 국정원에다 전화를 갖다 5번, 6번 먼저 했다. 그러잖아. 사람 구하는 건 둘째 문제가 철거 빠진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가 자꾸 그 부분을 갖다 들춰내지 않으려고 이제 숨기다 보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드러내놓고 국민에게 잘 못했으면 바로 사과하고 얘기가 되어야죠. 덮는다고 이게 덮일 일이 아니잖아. 그래, 기만은, 속이는 일련의 마음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자가 이게, 속일 기자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앞에 처음은 속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속임이 아니고, 이게 그 아부하거나, 왜곡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 그 권력 앞에서 아부하고, 돈 앞에서 아부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기는 이제 속이는 것이고, 속이는 거라. 속임은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사실과 다른 것을 갖다 이제 하게 돼. 그래서 독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동안에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정치를 한 것이지. 이게 이제 조금씩 언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투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고, 잘 못하면 금방 이제 투표에서 영향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이야. 않으면 자꾸 안에 덮어놓고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도 정말 국정원은 국가의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대통령 직속이면 대통령에게만 직보를 하지 다른 데서는 감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돼요. 이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는 것은 속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질투는 다른 이의 공덕을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질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됐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됐다는 것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잘생겼거나, 누가 나보다 돈이 많거나, 누가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이 났거나, 그러면 다 거의 대다수가 질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자꾸 항상 수위동창해라. 그리고 항상 칭찬하라. 칭찬하면서 내가 정말 돈으로 할 돈이 없으면, 내가 노력으로도 할 시간이 없으면 말로라도 하라. 말로라도. 이거 어찌 이걸 좋은 일 하시나. 말이라도 하라. 인색은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인색하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이죠. 무슨 이유를 댔든지 이유 하나도 없어. 남에게 베푸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베푸는 걸 안 한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럼 인색한 거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같은 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볼 때는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아까 앞에는 하나 얘기했어. 교육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람을 적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들거나 또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면서 적어도 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길러내는 것이거든. 우리가 저쪽에 무슨 고등학교들, 특수고등학교 여러 개 해놨잖아. 어? 그 다양성을 갖다 확보하라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입시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내준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당선돼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 왜 그런 학교를 빨리 취소를 못하는지 쭉쟁이 같은 거. 한 칼에 달려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여태 교육을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입시하려고 한 게 내준 게 아니야, 그는 학교들이.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 내가 이제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청년 실업자가 많으면서 이게 딜레마잖아.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몇백만 들어와서 일을. 왜 그렇게 된 거냐? 국영수만 가르치는 거였어.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차라리 놀아버려라. 그래, 늙어서 한 50대, 한 90살 될 때까지 벌어먹이지. 차라리 그런 데 가면 놀아버려라. 웃기는 소리가 아니야. 배부른 소리가 아니었어.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아서 외국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일 많이 하는 건 좋아.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냥 몇백만의 일자리가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일을 못하지? 첫 번째 교육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육자 핵심에 행정의 핵심에 있는 놈이 저런 놈이 앉아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안 됐구나. 그 밑에 다 기세에 떨친 놈들은 전부 다 그와 비슷한 무리들일 거 아니야. 첫 번째,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배를 타더라도, 내가 할 일을 갖고 내가 재밌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기 가족 벌어먹이고 살리면 되잖아. 피자 배달을 해도 그거 안 한다. 이상한 사회적 정신병과 같은 이상한 병이 걸렸어. 그건 100% 부모들의 컴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잘못이야. 첫 번째 우리가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나누려고 하지 않아. 나누는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하나는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공적 전달 체계를 통해서 복지를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이 많은 자원봉사와 후원을 해서 많은 사회에 세금을 요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나 후원자 정도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간장 한 3%에서 5% 정도 되나? 응?
후원을 하거나 작은 후원이라도 후원을 하거나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해도 3 내지 5% 정도밖에 많이 봐줘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부의 편중이 유동성 자금의 편중이 말이야 80% 가까이가 5만 명 나라에 다. 우리나라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한 5만 명이 되거든. 그 교도소 들어가 있는 숫자만큼의 5만 명의 부자들이 부를 80%를 다 차지고 앉았다. 분배가 안 되는 거야. 나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이게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세금 요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돈을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갖다가 그냥 편법 상속을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상속을 갖다 편법 상속을 하게 되면 그놈이 놀고 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지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한다고. 대다수가. 우리나라 재벌 2세들이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 오래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병력 문제, 이중국적 문제, 마약 문제, 이혼 문제, 사기친 문제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데 이것도 결국은 풀어내야 될 게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딱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하나 있어. 세금을 거두지 않고서는 아무 복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아주 증명을 톡톡히 했어. 세금을 거두려니까 이 정부는 못 거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서민들한테 거두면 표가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나는 한 5만 명한테만 표를 얻어가지고 그쪽 세금을 안 받으면, 안 올리면 5만 명한테는 표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럼 한 5만 표만 갖고서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러지. 그래서 나는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어요. 세금 문제 조정 빨리 해야 되고 교육 속에서 나눔의 문제를 갖다 거듭 자꾸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미국 같은 사회는 재미있는 사회가 세금도 상당히 높던데 이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거기에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인지 뭐 카드인지 그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받았대. 뭐 기부를 갖다가 하면 뭐 100만 달러 받고. 근데 해봐도 로빙은 별로 되지도 않고 가서 백악관에 초청돼서 밥 한 끼 먹는 값이라는 게. 그리고 그냥 프라이버시 살리고. 이 로비를 했다가는 로비를 정식으로 로비스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데 그것도 법에 위반되게 봐주면 절대 큰일 나고. 그 봐주기는 봐주라 이게. 우리는 봐주는데 돈을 먹고 봐주는데 불법으로 봐줘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걸 합법적으로 봐주라 이거야. 돈도 마음대로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다가 한 1억 불 복지재단에 기부. 응?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큰 사회가
크게 그래도 미국 사회는 부의 분배가 잘 안 돼가지고 카나다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안정이 안 돼 있거든. 지금 트럼프가 급속하게 그 사람이 부각된 것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백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한국의 안철수가 굉장히 뛰어나서 된 게 한 개도 없어. 안철수가 아니라 기인철수라도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양당이 양당이 꼬라지가 되기 싫어. 정치 끌어나서 신물이 다 뿌려져. 저런 것들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드롬이 일어난 거라. 그건 무캔 때부터 다 그렇게 일어났던 거야. 근데 지금도 그걸 갖다 안철수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아이고 니도 꼬라지가 똑같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안철수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니 다른 데서 다 꾸죽꾸리가지고 떼묻은 사람이 쭉쭉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생각을 내봐야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풀어졌다 했었는 말에다가 그냥 그래.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도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 때문에 트럼프 같은 공격수가 나온 거야. 우리도 국민들의 지금 생각은 왜 노무현이 열강하고 노무현 죽고 난 뒤 불쌍해서 울었냐 그게 아니고 노무현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기득권을 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지. 희망이 죽은 것이 이제 보인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한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금 잘 실체는 안 보이는데 그게 지금 불쑥불쑥 물리로 올라와서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런 건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전혀 수용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네. 민주당을 바라봐도 그렇고 새누리당을 바라봐도 그렇고 나눔의 정치를 갖다가 그것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의당을 그러면 좀 많이 찍어주면 좋겠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의당은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 찍어주자 그래도 막대기라도 세워놓고 찍어주라 그래야 되는데 막대기도 없으니 그게 되지도 않고 찍어줘봐야 내표는 사표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지. 그래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공직에 보낼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2만 자리가 그러면 정의당 평당원까지 다 갖다 넣어도 모자란다. 그러니 국민이 찍을 수가 없잖아. 아이고 참. 이제 인색이라는 것이 참 사회적으로 가장 이게 문제라. 역대로 인색해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인색해서 다 문제가 생긴 거라. 부끄러움이 없음과 수치심 없음은 자신과 남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라네. 오만은 공수하지 않는 것이며 허물을 짓는 것은 분노로 인해 오염시키는 것이라네.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이건 정말 뻔뻔한 거야. 뻔뻔한 거야. 잘못한 것을 모르면 이제 또 더더욱 그렇지. 모르면 더더욱 그렇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갖다 아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게 왜 성인의 말씀을 근거로 하느냐면 성인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면 정확한 바로미터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못됐구나 그러면 좀 수치심이 있어야 돼. 참 부끄럽다. 이 생각이 좀 있어야지. 잘 못했는데도 한 번 하다 그러면 그같이 빼기 싫은 것이 없고 그같이 그 사람 정신이 어두운 모습이 없어. 이제 오만하다 그런 것은 자기가 하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공손하지 않는 것이고, 허물을 짓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음식에 이제 허물 제일 사실 큰 허물이 뭐냐면 계율을 안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계율을 가장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크게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것이 분노야. 분노심을 갖고 있으면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이 분노심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 정말 이 마음이 못 사는. 그러니까 이 분노심을 갖고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좀 그럴 때는 일체 살짝 자리를 떠서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마. 자꾸 이제 말을, 그 부부끼리도 양쪽에 서로가 그래야 돼. 서로가 조금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으면 둘 다 서로 좀 피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가라앉히고 와가지고 또 맥살 잡고 와가지고 또 한바탕 또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라앉히고서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내가 화를 낸 게 부끄럽다. 요때까지 들어가줘야 안 싸운다. 내가 네 때문에 화를 냈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화를 내겠어. 이렇게 하면 또 화낸 거지. 또 이제 원망심이 나오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국가적인 허물을 지을 때도 국가 수반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수반은 굉장히 내공이 있어요.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끔찍도 안 해야 그걸 갖다 전체 눌러서 시끄럽지 않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거기에 따라서 막 희노애락이 금방 그냥 시비가 엇갈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옛날 등수합심 같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바뀐 적을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 키가 작아서 얼굴도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얼굴이 별로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다. 교만은 거만한 것이고 왕일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네. 자만은 7가지 행태이니 그것은 잘 구별하였을 하리라. 교만은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가 많이 알고 있고, 지가 최고이고, 지가 잘생기고. 근데 보니까 신봉선 씨 같은 사람도 절대 코미디에 합격하기 전에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지가 이 집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때 나온 사람이 다 웃던데.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보니까 못생기긴 했더라고. 귀엽긴 해도 못생기긴 했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다수 남이 뭐라 하면
인사하느라고, 아이고, 제가 뭐 못생겼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름대로 다 잘생겼다고. 내가 소시적에 어쩌고 저쩌고 다 잘생겼다고. 그러나 우리가 볼 땐 다 찐빵 같아. 그래서, 교만은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또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 땅바닥으로 기는 사람도 그것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평정심이 잘 있어가지고 좀 못생긴 것도 알고 또 지 좀 잘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아주 등등하게 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또 더 잘하는 사람이 비우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기하는 사람들 어린 애들 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연기를 하는 게 애 아니냐면 7, 8살 된 애가 저걸 어떻게 할까 눈물이 뚝뚝 흘려요. 애를 두드려 패서 저를 아유 참 얼마나 잘해. 그런 애들 보면 어릴 때 그렇게 연기를 잘 하는 애들 보면 또 나이 들어서도 잘하더라고. 아주 잘. 그 연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어쨌든 교만은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방일은 게으른 것인지 방일인데 이제 게으른 것은 뭘 게으른 것은 선을 악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해요. 선행을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을 갖다 게으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 저 사람이 참 부지런합니다. 지 밥벌이 하느라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밥벌이를 안 하고 노는 놈보다는 좀 낫지만은 지 밥벌이 해서 부지런한 것은 그건 개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다 한다. 그건 별로 그렇게 칭찬할 게 못돼. 그리고 이제 집 앞벌이 하면서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그러는 또 부지런한 게 아니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놈은 아주 게으른 게 그놈은 선이라. 아주 게으른 게 착한 거라. 도둑놈이 쳤던 헛방을 쳐야 그게 선한 일 아닌가. 선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참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부지런하다. 참 저 사람 부지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 참 부지런해. 그러면 저 사람이 좋은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참 당신은 부지런해요. 그 소리를 잘 안 해. 잘. 왜? 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어. 별로 안 보여. 집안 뿌리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지런한 게 전혀 안 보이니까. 사회복지를 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 참 어떻게 복지, 그걸 합니까? 나는 가끔가다 그러지. 그래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사회복지 하는데 왜 선한 사람이 아니야? 집 앞 보려고 하는 것은 못 별로. 그게 정신의 문제란 말이야. 내가 설사 거기서 돈을 받고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몇 배 마음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건 부지런한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내가 알아. 그래서 저 사람 참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난 아무 말도 안 해. 부지런 안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가다가 어떤 데는 가다가 좀 게으른 게 좋은 거니까 좀 쉬어가면서 서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 나쁜 일 하는 거 좀 쉬어가면서. 그래서 가다가 내가 망할 거라고 축원하는 집도 있어.
술집 보는 사람. 아주 축원을 내가 가면서 이 집 구석은 망해라 그러고 내가 빨리 망할수록 이 사람한테는 좋겠구나. 자만은 7가지 7만이라는 거죠. 행태행이 이것을 잘 구별을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왕이니까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열한 자보다 하열하다고, 동등한 자와 동등하다고, 동등한 자보다 더 낫다고 하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여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자만 그 자체라고 한다네. 그래서 이게 참 요거 하열한 사람보다 하열하다 그런 게 왜 자만이냐 그죠 그죠? 어? 내가 거지보다 더 거지 같다는 게 자만이래. 이거 잘못 보면 그런 게 거지보다 더 거지 같다 그러면 이 우리가 숫자를 셀 때요. 숫자를 셀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여기가 숫자를 쓸 때 여기 0, 1, 2, 3 되죠 그죠? 이것도 1, 2, 3 그래. 마이너스 1, 2, 3 그래. 이게 숫자가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에?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까? 이쪽에서 거꾸로 여기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숫자가 작은 것이 더 온도가 뭐 어쩌다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이 돈이 있는데 저 사람보다 돈이 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게 자만의 반대쪽 같지만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거는 자만의 반동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술을 잘 먹고 깽판을 놓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를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회성 장애가 정신장애.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나는 더 가난해.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가난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또 그 사람을 갖다 무시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열한 자보다 더 하열하다고 생각하나 동등한 자와 동등하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돼. 이런다고. 저 뭐야. 그래도야 나는 박 대통령만큼은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딱 대통령 당선되니까 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구나. 그랬다 그러잖아 누가. 그래 대통령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잘 못했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바람에 그 뒤에 대통령들이 잘 못돼버렸어. 그 모든 에 들어가 버린 거라. 동등한 자보다 더 낫다고 하거나 또 동등하다고 생각하여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자만 것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니에 나 보통 동등하다라고 할 때는 동등하다는 니나 내나 똑같은 거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동등하다고 할 때 위로 보고서 그래도 저 사람만큼 내가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차를 갖다 1억짜리 사는데 내가 8천만 원짜리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야. 어떤 점에 있어서 자신보다 우월한 자와 동등하다고 자랑으로 얘기는 것은 더 낫다고 하는 자만이며 우월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랬다 치자. 저 사람은 참 돈이 많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이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좀 더 많아. 실컷 지가 남 칭찬해놓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많아. 그럼 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낫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참, 우리 엄마들도 그런 걸 많이 해. 뭐라 신이 저는 별로 머리가 안 좋은데 우리 애가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 지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야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딱 한 바퀴 둘러쳐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거 이제 이게 참 꼭 그렇게 그 상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열애는 일체 중생을 부처로 보는 거다. 불법에서는 일체 중생을 부처로 보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중생이 번뇌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했지 인격적으로 중생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매우 높은 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보다 더한 자만이라고 하니 종기 위에 종창이 생긴 것처럼 그가 극악하다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인도의 아쇼카보다 내가 낫지. 우리 김용옥 선생도 가끔 가다가 강의다가 누구보다 내가 훨씬 그게 별거 딴 것이 말이야. 그런 소리를 잘해. 그게 누구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그건 아주 극악한 일이라. 아주 극악한 일이라. 근치라고 하는 것, 5가지 공한 것들에 무지하여 나라고 생각하여 집착하는 것, 이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자만이라서란다네. 이게 이제 근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한번 봐보시오. 오늘 가리키며 업과 번뇌에 의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가깝게 이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반복의 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가까이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치라고 이제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5가지 공한 것들에 무지하여
무시하여 나라고 생각하여 집착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근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또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 지금 우리 업으로서 비슷한 업으로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근치라 그러는데, 근치라는 것은 자꾸 이제 가까이 비슷하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치라고 하는 것과 5가지 공한 것에, 공에는 이제 공을 얘기할 때 공을 얘기할 때 5가지 공, 그러니까 색, 수상, 형식 이쪽이죠. 그러면 색은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본래 본질적으로 자성이 없고, 수상, 형식 역시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제 무지에서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요 앞에 지금 근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게 전생에 내가 있었지만도 지금 이 생에 내가 전생과 똑같은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업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건 상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변의 어떤 것이 있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업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지, 그죠? 업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 업에 의해서 비슷비슷하게 태어나긴 해도, 이게, 똑같이 태어난 건 아니고, 똑같은 것은 아니야. 그 달라이라마께서, 김용옥 씨한테 한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야. 당신은, 사람들은 부처의 후신이라 그러는데, 부처의 화신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달라이라마가, 그렇지 않죠. 나는 기껏해야 전생의 후신이요.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속에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온이 공안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여 자꾸 나라고 집착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아만이라고 해요. 그걸 그냥 아주 나에 대한 교만이다. 그러니까 아집 자체가 나에 대한 교만이다. 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변하는 것이 뿐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 뒤에 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비하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기를 갖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만이라.